자, 안녕하십니까. 조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목 층수와 방향의 비교. 이쪽에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소방전술 공통교재 2500페이지를 전부 찾아가지고 복잡한 것을 외울 수가 없는 것들이 애들이 외우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게 그거를 개념 위주로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림 한번 제가 방금 그려놨는데, 자,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101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80층짜리 아파트가 101층짜리 LCT 레지던스, 그 다음에 80층짜리 제니스 아파트, 72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 부산이 초고층 빌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50층에서 불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가장 치명적인 농해에서 안전확보, 화재 발생 층으로부터 2, 3층 아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2층을 진입. 일반적인 화재 한점층, 직상층, 직하층 배치. 요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50층에서 불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죠.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평상시에는 그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화재 시에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합니다. 피난용이 아니고 비상용이에요.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주민들이 타고 내려오는 거고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쪽에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50층에서 불나면은 48층까지 올라갑니다. 48층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48층인가 개념 지금 여기는 개념을 잡아줘야 합니다. 49층까지 50층에 올라가면은 불길이 쌓여서 안 되겠죠. 49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49층까지 올라가면 불똥이 떨어져요. 그래서 48층이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두 층을 호수에 어깨에 호수를 메고 50층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어깨에 호수를 메고. 그래서 이제 50층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50층에서 불길이 위로 솟죠. 그 다음에 51층이 두 번째 진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불똥이 떨어지니까 49층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어디? 화점층입니다. 그 다음에 51층이 뭐예요? 두 번째가 직상층. 그 다음에 49층이 직하층. 되겠죠? 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48층까지 타고 올라가서 어깨에 메고 두 개 층으로 올라간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통교재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다르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좀 비슷한 상황이죠? 가장 치명적인 농형이라고 했어요. 연기가 많을 때는 화재 발생으로부터 2, 3층 아래, 연기 발생이 없으면은 2층 아래가 되는데, 이쪽이 치명적인 농연이 되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3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2층이면 되는데, 2층 아래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두 개 층을 진입. 두 개 층을 어떻게 진입해요? 어깨에 메고, 호수로 어깨에 메고 진입한다. 일반적인 화재에서 화점층 50층에서 불났으니까. 그 다음에 직상층 51층, 직하층 49층. 되겠죠? 자, 개념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립니다. 자, 1번에 심야 시간에 다층 주거 건물 1층 계단 아저씨 검색이,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심야 시간. 밤에 다층 주거 건물 1층 계단 화재시에서, 자, 이쪽 포인트는 계단이에요. 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층 건물이 있는데 2, 3층 건물이 아니고 다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층 계단에서 1층 계단에서 화재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단 타고 올라가지요. 이 효과는 무슨 효과라 하죠? 연돌 효과, 굴뚝 효과라 하죠. 굴뚝과 같은 효과. 실제 굴뚝이 아니고요. 굴뚝처럼 수직을 타고 올라가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죠. 계단을 타고.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층에 여기에 침실. 잠자는. 왜 침실이죠? 심야 시간이니까요. 1번이 심야 시간. 그죠? 그래서 침실이 1순위가 된다. 여기가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침실이 1순위.
이해되겠죠? 연돌 효과 때문에. 자, 그래서 해설을 내놨는데 해설이 뭐라고 돼 있죠? 굴뚝 효과로 인하여 1층에서 계단을 타고 바로 최상층으로 올라가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이해했습니다. 닫힌 건물 나오면은 마지막 층 가장 높은 층의 침실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2번. 내부 임명 검색, 임명자가 밑줄돼 있어요. 내부 진입, 사람 검색할 때 화점층, 인근실, 화점실, 인근실, 화점층, 화점상층, 하층 순. 암기법 화인층 상하. 암기법 필요 없고요. 자, 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임명 검색이에요. 화점실이 여기 50층에서 보려면은 50층도 이렇게 실이 여러 개 있죠? 여기서 보려면은 여기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화점실. 자, 화점실이에요. 이거 실. 그 다음에 인근실, 바로 좌우 인근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죠? 왼쪽에서 오른쪽 불면은 인근실은 여기 오른쪽이 됩니다. 풍화 쪽으로. 풍화 쪽, 인근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층을 끝냈어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실을 말하죠. 인근실, 그 옆에 인근실이 아니요. 그 화점층은 다른 실을 말해요. 인근실이 아닌 그 옆에 실을 말합니다. 화점층이니까. 이게 지금 1, 2, 3번이 화점층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층이죠. 그 다음에 화점 상층으로 가라는 거죠. 화점 상층은 51층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점 하층은 49층으로 가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면은 1번, 2번이 같은 비슷한 개념이 되죠. 지웁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3번에 덕터 화재시, 덕터입니다. 덕터가 뭐죠? 관을 말해요. 자, 고층 빌딩에 덕터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배관을 타고 이렇게, 배관이에요, 배관. 고층 건물은 덕터로 돼 있죠. 덕터 화재시 관창은 50층에서 불났어요. 예를 들어 50층. 자, 그러면 화점층 50층. 그 다음에 직상층 51층. 덕트는 연기는 올라간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직하층이 아니에요. 이거는 덕트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최상층에서 꼭대기층. 최상이라고 적을까요? 최상층. 배치. 이유는 덕트는 수직으로 빨리 번지니,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3번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요, 말로 해도 이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림 그리면은 기억이 좀 오래 갑니다. 그걸 영상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수손 방지 활동, 수손 물 새는 거 방지 활동. 그래서 자, 이것도 또 그리죠. 50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수손 방지는 화점 직상층 하면 안 되죠. 화점층에도 안 되죠. 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중력에서 내려가지요. 그래서 직하층에서 49층이죠. 49층. 그 다음에 양옆, 직하층에, 여기에 양옆에 방. 직하층에 방이고, 여기 있으면 요 직하층 여기 방이고, 그 다음에 양옆에 방이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방이고. 그러면은 이게 1, 2, 3번이 화점 직하층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직하층에, 바로 직하층에 가운데 있는 방, 가운데 좌우 방, 그리고 그 다른 방은 그 옆에 방, 이런 순서죠. 그리고 다른 층은 상층이 아니고 밑에 층을 말하는 거죠. 밑에 층인데 48층이 될 수도 있고 47층이 될 수도 있고 20층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안 젖어 있으면은요, 아니 안 새면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층. 그래서 이거는 직하 양방 다방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직하 양방 다방, 다른 층 순을 다방층 이랬네요. 지웁니다. 자, 그러면 수손 방지 활동 순위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 들어갑니다. 목조 화재 진압하고 방화주 화재 진압. 5번하고 6번이 요거는 개념이 극히 필요한 겁니다. 자, 목조는 2개 층 이상 시소가 없습니다. 목조는. 왜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죠. 내화조, 견들렸자 불화자. 내화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200층까지 지금 올라가죠.
두바이 가면 180층, 200층짜리, 180층짜리도 우리나라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지금 12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부산에도 105층짜리. 105층이던가요? 아까 LCT 레지던스가 110층? 101층이죠. 101층. 101층짜리가 맞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목조는 1, 2층을 잡아줘요. 그럼 방화조는 뭔가? 이게 목조고요. 목조고. 방화조는 이 용어의 설부터 알아요. 자, 목조는 나무 구조죠. 방화조는 막을 방자, 불화자. 나무 구조가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도 아닌 중간층. 그래서 요즘 방화조 건물은 짓지 않는데 과거에 시골의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그 벽을 만들죠. 진흙 같은 거. 신벽이라고 하죠. 신벽에 막 벽치기 한 거 이런 식으로 건축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방화조예요. 그리고 나무에 시멘질 한 거 이런 걸 방화조라고 해요. 요즘은 잘 안 있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화조는 아무튼 목조보다 덜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조보다 이제 목조가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 방화조고 그다음에 내화조고 이렇게 해서 목조가 제일 위험하다. 그다음에 방화조 중간이고 내화조는 제일 안 위험하다. 불에 강하다. 견딜래자 불화자, 막을 방자 불화자 이렇게 달라져요. 오케이. 자, 그럼 목조가 이제 불이 빨리 번지죠. 그래서 목조가 더 위험해요. 방화조보다. 그 개념 잡아주세요. 목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불 났어요. 목조 건물이 2층 집이에요. 불 나면은 이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풍상이 되고 풍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이. 그리고 풍상도 풍하도 아닌 쪽을 풍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있으면 풍상 풍하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목조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딴 집이 아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목조 건물. 화재의 뒷면이라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불면은 불길이 이렇게 불똥이 튀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개념 잡아주세요. 풍행으로 진입해서 풍행이 옆에죠. 여기가 풍상이고요. 여기가 풍하입니다. 그러니까 제 오른손이 있는 데가 풍하, 이쪽이 풍상, 여기 풍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풍행으로 진입해서 이렇게 풍상에 1번 배치를 합니다. 1번. 여기가 화재 뒷면이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풍행으로 진입하느냐? 풍하로 진입하면은 불똥이 튀니까 안 되죠. 풍상으로 진입하면 여기를 한 불로 여기 건물을 하나 넘겨야죠. 그래서 풍상으로 진입도 안 되고 풍하도 진입도 안 되고 풍행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거. 자, 풍행으로 진입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개념 잡아주세요. 과거에 공통교재에 있었던 말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해설하는 거예요. 풍행으로 진입해서 풍상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풍행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풍상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풍행으로 진입은 하는 거 이해하겠죠? 풍상으로 풍하로 안 되니까 옆으로 진입해서 뒷면에 첫 번째, 옆면에 두 번째, 정면으로 이제 풍상 쪽으로 세 번째. 근데 이쪽에 공통교재 순서로 나옵니다. 화재의 뒷면, 여기 1번. 측면 및 2층. 왜 이거에 측면인데 측면 및 2층이냐? 불길이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측면 및 2층이에요. 2층. 그 다음에 이제 1층. 측면 및 2층인데 1층은 여기 말하는 요 1층이죠. 그래서 정면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측면은 정면의 1층을 말하는 거죠. 풍상 쪽에.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이 없죠. 그래서 목조는 화세가 빠르니 측면 및 2층이다. 이 부분을 주의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이 부분. 자, 별 하나 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조로 들어갑니다. 방화조는, 자, 방화조 어디 있어요? 이쪽 볼까요? 5번에 해설려 놨네요. 바람이 있는 경우는 바람이 있으면 풍행, 풍상순으로 한다. 목조화재 지면 바람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으니까 이게 풍하죠. 1번.
풍행이죠. 2번. 풍상은 3번이죠. 되겠죠? 방금 했던 그 말이에요. 이것도 공통교재 있는 겁니다. 중앙소방학교. 자, 경사지 등에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길이 위로 올라가죠. 높은 쪽부터 막아주죠. 그 다음에 옆에, 높은 쪽이 옆에, 그 다음에 낮은 쪽, 요거 쉽죠? 밑에 거는. 자, 방화조 들어갑니다, 이제. 자, 방화조는, 난리 났습니다. 방화조는, 목조하고 다른 점은 2번이에요. 측면이 2층이 아니고 측면이에요. 자, 방화조는 조금 더, 물론 방화조도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1, 2층밖에 안 되는 집이거든요. 그럼 방화조는 화재 뒷면 여기에요. 풍행으로 진입해서요. 여기를 막아줘야죠. 첫 번째 막아주는 거예요. 이건 진입이고, 풍행으로 진입해서 풍하를 막아준다. 풍하가 화재 뒷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풍행이죠. 풍행으로 그러니까 2번이 풍행이에요. 측면이죠. 여기는 측면이 2층인데 왜 측면이죠? 얘는 불이 빨리 올라가냐가 측면이 2층인데 이거는 측면이에요. 측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측면. 그렇죠. 여기는 풍하니까 여기는 이제 뒷면이고요. 뒷면. 그 다음에 2층 및 1층, 2층 및 1층, 2층 그리고 1층. 그래서 측면하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혹은 측면에서 2층 및 1층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화조는 목조보다 화세가 적으니 불의 기운이 적으니까 풍화 중인 뒷면 다음에 측면이 된다. 목조는 측면의 2층 빨리 올라가니까, 방화조는 빨리 안 올라가니까 뒷면 다음에 측면, 그 다음에 1층 및 2층.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거는 서둘러라 그 말이죠. 목조는 서두르고 방화조는 2층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2층이 그러면 세 번째죠. 방화조는. 목조는 2층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밑 그리고죠. 측면 밑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많이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관 호텔 숙박업소죠. 화재 진압은 관창은 화점층, 불난층 50층, 화점층 상층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51층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칙적 각층을 배치한다. 여관 호텔 숙박업소는 엄청 따닥따닥 붙어서 한 층에도 10개, 20개 이렇게 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점층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화점층하고 화점층 상층부를 첫 번째로 하고 화점층 및 화점층 상층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만데 밑자가 빠졌어요. 그죠? 밑자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최우선이냐? 두 개 다 최우선이다. 화점층이 너무너무 많이 타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화점층 상층부가 되고 화점층이 들어갈 수 있으면 화점층이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층으로 각 층에 배치, 모든 층에 배치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관 호텔 이렇게 개념 잡아주면 되고 LPG로 들어갑니다. 8번. LPG는 LPG하고 소방용수, 항공기 3개입니다. 3개 진입은 풍행으로 접근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같아요. 항공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풍상이 되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게 풍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방용수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이제 가스. 그러면 이제 진입은 풍상 여기서 그리고 이제 풍상 그리고 풍행으로 풍상하고 풍행으로 풍상 혹은 풍행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항공기라고 했는데 전투기 하면은 틀려집니다. 전투기는 앞에 그게 있죠. 기관총 막 이런 게 있죠. 전투기는 풍상이 아니고 풍행하고 뒷면이 돼요. 측면하고 뒷면이 됩니다. 항공입니다. 항공기. 항공기하고 전투기는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9번 들어가면 다수의 피난자가 있다네요. 많은 피난자가 있어요. 수십 명이 있다는 뜻이죠. 경우 자, 여기에 다수의 50층의 피난자가 있다. 수십 명이 있으면은 이거는 화재 지역 위아래층으로 위로 올라가도 되고 이제 다수의 피난 여기 불났다가 아니고 다수의 피난자가 몰려 있다는 거죠. 피난 안전구역에 몰려 있어요. 우리가 높은 한 50층 정도 되면은요 25층 정도의 피난 안전구역이 있어요. 불나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이제 70층, 뭐 100층 정도 되면은 2개 층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층이 있어요. 창문을 보면 좀 달라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는 내화구조하고 이제 물밖에 없어요. 기다리면 소방관들이 이제 불 끄는 시간이 보통은 몇십 분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물론 몇 시간 나는 불도 있지만, 그럼 불 끄고 이제 거기에, 구하러 옵니다. 그럼 거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피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우리 가끔 이제 높은 초고층 빌딩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법처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수의 피난자가 있어요. 50층에 이제 피난 안전구역이 있으면은 화재 지역 위아래입니다. 아래가 아니고요. 이거는 불이 나는 게 아니니까. 위아래 2, 3층 정도, 위아래 2, 3층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화점층이 고층인 경우, 고층은 여기서 말하는 고층은 30층 이상입니다. 소방에서 고층은 11층 이상이지만 건축에서 고층은 30층 이상을 말해요. 고층인 경우 진입 일반적, 화재층을 기점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2층 이하까지. 아까 얘기했죠? 50층 같으면 48층에서 내려야 한다는 거.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거 소방관들 쓰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는 누가 쓴다고 했어요? 이삿짐. 피난용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일반 엘리베이터는 일반 주민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이, 그리고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 옆에 장애인 마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화재 시,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거는 피난용. 소방관들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2층 이하까지. 이것도 설명했던 거죠. 11번. 치명적인 농연에서, 아까 치명적인 농연이 있었죠. 화재 발생총 2, 3층 엘리베이터, 요 11번을 가지고 아까 개념을 잡았죠. 어디가 있죠? 11번이 여기 있던 거. 치명적인 농연이라고 여기 돼 있죠? 찾았어요? 치명적인 농연. 그래서 2, 3층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 개념을 잡으려고 11번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도 설명이 되겠죠? 11번. 치명적인 농연이 들어가면은 2, 3층. 치명적인 농연이 안 들어가면은 2층 아래에서 내려서 진입합니다. 2층 아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0번. 자, 12번. 선박, 여객선이나 항공기 진입은 풍상에서 한다. 바람을 등지고. 아까 했던 거죠? 자, 항공기는 머리, 풍상 측면으로 접근한다. 이건 항공기입니다. 전투기 아니에요. 머리, 풍상 측면. 자, 연료 탱크는 주 날개 안에 있으니 주 날개와 바퀴, 위쪽이 기름 탱크이니 바퀴도 피한다. 바퀴 쪽을 피해라. 기름 탱크가 날개와 바퀴 위쪽에 기름 탱크가 있다. 그럼 날개 밑에가 바퀴가 있죠. 주 날개가 뭔지 알죠? 비행기의 꼬리 날개 말고 양옆으로 퍼진 날개. 자, 그 다음에 전투기 여기 나와. 전투기는 기관총이 있어요, 앞에. 그래서 앞쪽으로 가면 안 되고 꼬리나 측면으로 한다. 측면, 꼬리 측면. 요게 답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머리. 그 다음에 측면. 머리인데 머리 쪽이 풍화가 되면 안 되죠. 머리 쪽이고 풍상 쪽. 머리 쪽이고 풍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측면으로 되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안 나오는데 개념을 잡으려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들어갑니다. 14번은 부무주수, 간접공격병, 펄싱 등 상층부를 향하여 주수한다. 우리가 이제 펄싱이 있죠. 펄싱은 맥박 뛰듯이 이제 숏펄싱, 미디움 펄싱 이렇게 펄싱도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펄싱은 상층부. 자, 우리 진입할 때 50층 진입할 때요. 진입했는데 천장을 하느냐, 상층부하고 요게 천장이죠. 천장. 그럼 요건 상층부죠. 상층부는 전체를 말하고요. 천장은 천정의 제일 윗부분이 천장이죠. 정자는 이제 위정자고요. 정상할 때 정자. 거기에 이렇게 윗부분, 막혀 있는 부분이 천장이죠. 반자 있는 쪽이.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해줘야 해요. 상층부. 지식 소화를 하기 위해서 상층부를 해요. 주수 목표는. 근데 부무주수 아니고요. 일반 주수 목표는 천정에서
일반 주수로 실에 들어갔어요. 일반 주수, 부무 주수 아니에요. 직사 주수 같으면 천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벽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물하고, 그 다음에 바닥. 수용물은 주로 바닥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천벽 수박인데, 과거에 중앙소방 교재는 첨장 벽면 화점이었어요. 3번, 4번이 화점인데, 불난 지점이 바닥에 있죠. 화점인데 좀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천장 벽면은 똑같고요. 천벽화였는데 천벽수바로 바뀌었습니다. 천벽수박.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거 주의해줘야 해요. 상층부하고 천정하고 차이점이 오답이 잘 나와요. 상층부는 지식소화기에서 하는 거고요. 부무주소할 때. 직사주소할 때는 천정으로 하고, 직사주소라고 안 돼 있지만 개념을 직사주소는 천정부터 하고 부무주소는 상층부부터 한다. 이 개념을 잡아주면은 답 찾기 좋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지금 15가지인데 개념까지 하면은 꽤 많은 것들을 제가 정리했는데 이 부분 2500페이지에 있는 걸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10분 이상, 한 20분 가까이 됐나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